얘기해보세요. 뭐 하는데 갑자기? 좀 빨리. 알았다. 해줄게. 해. 못 찾겠지.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훈입니다. 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돈 2탄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제목은 돈 마인드. 그건 그냥 한 얘기였는데? 돈 마인드라고 하면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일단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얘기해 보시죠. 부자가 되려면 너무 직설적이다. 그렇죠. 뭐 지난번에 저희가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별이사님이 강조하실 게 뭐죠? 우선 부자라고 하면 좀 너무 천박한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서 부자가 뭘까요? 절대적인 걸까요? 상대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돈이 뭐라 그랬죠? 편의 수단.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편의의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맨날 그런 설문조사잖아요. 네. 얼마 이상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정말 그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근로소득을 대략 계산해보고 자기의 노동 가능한 연도를 곱해보니까 그 액수가 안 나오니까 그쵸.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방금 유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모두의 마음속에는 부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각자 내려져 있을 텐데 그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어떤 게 더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는 거고 단지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한 마인드가 우선 선행이 되어져. 그럼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가 우선 중요하죠. 그렇죠.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 사실 긍정의 신호이긴 한데 보통 긍정의 신호가 먼저 마음속에서 이렇게 탁 촉발되기 쉽지가 않죠. 사람 마음이란 게 나쁜 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게 있어. 통상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부러움에서 시작합니다. 좌절감일 수도 있고. 좌절감 내지 부러움이죠. 왜냐면 솔직히 막 돈 연예인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럽다. 그 다음에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처음 좀 갖죠. 네. 그러면서 자기 연봉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연한을 곱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이씨 네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지를 칠 것이냐? 여러 머리를 굴려야죠. 그러니까 사실 머리를 어떻게 굴려요?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네. What's up, home slice? Lucas here.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주제의 한 가지 꼭지가 되겠죠. 어떤 마인드가 중요할까? 마인드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선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를 우선 가져야 돼요. 네, 저는 그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게 탐구를 통한 승화라고 생각합니다. 돈다발 올린 인스타 사진을 딱 봅니다. 거기에서 나 진짜 돈 자랑하지 마라는 악플 달지 말고 거기에서 얘는 뭘 했길래 어쨌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라는 탐구죠. 자,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돈, 수백억의 돈을 갖다가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벌었는지에 대한 탐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탐구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방법론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승화라고 생각합니다. 승화. 네,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뭐 운동선수도 있지만 또 뭐 부동산을 열심히 재테크를 하신 분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종류의 이게 부를 축적하는 그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봤을 때 우선 긍정적인 생각이라 하면 그걸 보고 욕을 하고 부동산 폭락해라, 폭락해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떤 식으로 저렇게 자산을 불렸을까? 라는 걸 좀 연구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인드가 가진다고 해도 사실 가져지지가 않아. 왜냐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는 고민해본 적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인드가 먼저냐 R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사실 이럴 수도 있어. 보통 계란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근데 사실 마인드가 먼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퇴한 시점에 내 모습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플랜들을 조금씩 짜기 시작하죠. 우리 수입의 종류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렇지.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수입의 종류부터 먼저 쫙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죠. 보통 수입의 종류가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보통 자영업자들이나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러면 또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셔가지고 투자소득이 있을 겁니다. 크기는 그 세 개예요. 수입이라고 하는,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 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그 소득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왜 가난해지는가에 대해서 전 1편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연봉 얘기를 하는 게 근로소득이잖아요. 거기에밖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문직이 되려고 바닥바닥 길을 쓰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근로소득에 너무 밑줄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 풍토 때문에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봉 1억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집값 못 따라잡는다니까요.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 20억인 집을 우리가 살려고 1억을 20년 모으면 그때 그것도 20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또 40억, 50억이 돼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편해지려면 돈은 편히 수단이라 했잖아요. 집은 한 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50, 60 됐는데 새살이를 막 전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연봉 곱하기 근속연수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결국에. 근로소득이랑 나머지 다른 소득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큰 개념이 하나 있죠. 유 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두 글자. 두 글자? 어저께 나한테 많이 말했잖아. 뭐 지분? 맞습니다. 갑자기 다른 길로 가. 마인드에서도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거야. 투자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지분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지분이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내 노동력으로 인해서 청출이 되고, 그렇지. 나머지는 굴리는 거지. 맞아요. 돈이 네.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심플해요. 사실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소득에 대한 계층을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죠? 자본과 노동과. 그걸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모두가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노동력에 의존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피라미드에서 앙당 해봐야 절대 위로 못 올라가요. 그렇기도 네. 하고 내 노동력은 어차피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이 뭐 100개로 불어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못 올라간다 했잖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 그렇다. 어.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인식을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활용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리. 자본주의의 큰 틀은 자본과 노동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노동은 근로소득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자본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돼야지 결국 물가 상승에 수반하는 부를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역설하는 이유는 모두 너무 모르고 살았고 다른 분들도 모르는, 지금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자본에 대한 이해와 그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하고 우리가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명쾌하지 않습니까? 어떤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엄마 아빠가 뭐 배경이 집에 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부의 대물림이 진짜로 부가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질 않아. 마인드가 대물림이 되지 않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 맞아.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는 부자인집들은 돈이 물려지는 것보다 마인드가 유산으로 그 집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도레도레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기사를 봤다는 거죠. 한 줄 요약. 한 줄, 아니 이거 한 5줄 요약을 하면 그 기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뭐 사업을 성공시켰는지가 나오더라고요. 2줄. 근데 20살 때 창업을 했다더라. 4줄. 좀 이거 경청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뭐 세뱃돈도 모으고 뭐 주식 처분 가격 몇 천을 창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런 얘기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집은 정말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 됐구나. 도레도레 사장님 보고 내가 나중에 나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댓글을 딱 봤는데 작성하는 거죠. 댓글이 정말 지랄이죠. 쌍욕. 쌍욕과 비하, 조롱, 이게 헬조선이다.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뭘 봐야 돼요? 방법을 봐야죠. 마인드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업체를 성공시켰는지. 그러니까요. 그 도레도레라는 케이크 젤이 어떤지, 얼마나 사람들이 맛있는지, 팔릴만 한지,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요의 일부가 돼 있으면서 욕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만 물려받았다. 돈 물려받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더 귀한 건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람한테 어떤 아버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교육이 잘 안 됐으면 이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제 주변에도 솔직히 말해서 수백억대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죠.
없죠. 채반은 다 말아먹던데요. 그렇기도 네, 하고 네. 그때는 아예 그냥 맨날 게임하고 술 먹고 그러고 있어요. 20살 때.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되게 생산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마인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아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아, 펀치.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그날을 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그렇죠. 네, 매 순간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인드. 네. 그 다음에 실행력. 실행력이라는 건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마인드는 100명이 가져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실행을 하려면 플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플랜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죠. 작심삼일이 되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길 때도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해라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부동산은 사실 폭락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결국에는 집의 가치는 뭐 물가 상승과 계속 네.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싼 값에 살까를 생각해야지 떨어져라 해도 안 떨어집니다. 집값은. 그렇죠. 네. 싼 값에 살까를 고민한과 동시에 총알을 비출해 나가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네. 걱정 말아요. 그게 이런 거 맨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해줘도 그냥 야 너네 고생해 1시간짜리 보고 위안 얻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위안 얻고 나서 다음날 똑같이 살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결국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정말 거창한 막 미친듯이 열정적인 어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향후 미래에 나는 이런 모습을 갈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계속 그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니까 재밌게 사는 거죠. 그래서 참 뭐 힘듭니다. 네, 뭐 사실 힘든데 또 말을 명확하게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뭔가 강압이나 강요하듯이 제가 좀 세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은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했네요. 그렇죠. 네. 뭐 자본과 노동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거는 이게 이후에 좀 더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 노동력에 수반되는 부분은 뭐 변리사의 연봉 뭐 이런 거 연봉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너무 많이 했기 했는데도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해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 하면서 이걸 시작한 게 된 거잖아요. 뭐 심포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우가 심포도 얘기. 네. 자, 그럼 짧게 할게. 네. 심포도. 네. 이 포도를 봤을 때 네. 어떻게 해서 그 높이 있는 포도를 내가 수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섭취할 수 있죠. 그쵸. 섭취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그 포도는 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욕하는 거는 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때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변리사의 재밌는 자본주의 이야기, 돈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얘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